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제4강 동사 파트의 문장 형식에 의해서 역시 동사 파트의 또 중요한 하나인 시제 파트를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현재 시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나는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제라는 건 우리 한국어에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이 시간상의 흐름과 또 영어가 갖고 있는 또 이 시제는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해석을 목적으로 이 시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해석이 그죠? 과거에도 있고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간에도 같은 한국말의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제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시제라고 하는 구조를 기억하시고 또 그곳이 가지고 있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쫓아오시면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제는 여러분들 총 영어의 시제는 12시제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12시제.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기본적인 요게 세 단계의 시제죠. 그죠? 현재, 과거, 미래. 이제 중간에 이제 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완료는 우리 한국말에 그죠? 완료라고 하는 계열과 1대1로 대응하는 시간대는 없어요. 근데 영어에 보시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특정한 시간대에 동작을 강조시켜주는 그죠? 진행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료 시간대, 그죠? 완료라고 하는 시간대에 가지고 있는 진행형도 함께 찾아보시면 총 12시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제를 어떻게 영어에서는 쓰고 또 얘네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예문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I learn English라고 되어 있죠. I learn English.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나는 영어를 배운다 라고 했을 때, 그죠? 동사가 어디 있죠, 여러분들? 그죠? 동사는 learn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동사를 기준으로, 그죠? 앞쪽엔 주어, 뒤쪽에는 목적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과거 형태는, 그죠? 규칙 변화기 때문에 learn 뒤에 뭘 갖다 붙이면 될까? 그죠? 이렇게 learnt라고 하는 이렇게 ed 형태를 붙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미래라고 하는 시간대는 그죠? 특별히 조동사라고 하는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그죠? 뒤쪽에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시면 will learn이라고 됩니다. 자, 요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도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 영어에서는 요거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즉 현재와 과거 동사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시험 문제가 풀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국말로 했다, 그죠? 했었다, 한다, 배운다 라는 계열로만 들어가기에는 그죠? 너무 문법 문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우리가 한번 배우실 거고요. 그럼 미래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세 단계에 해당되는 시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정확한 시간 부사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해결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부사. 즉 현재는 어떤 거고, 그죠? 과거는 어떤 거고, 미래는 어떤 시간 부사가 붙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현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재는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사실, 그죠? 어떤 원칙, 또는 법칙에 대해서 보통 쓸 때 현재 동사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he lives in Seoul이라고 돼 있을 때, 그죠? 얘네들은 어디를 뭐 다른 데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그쪽에서 항구적으로, 그죠?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나는 원래 서울에 살지 않았는데, 그죠? 서울에 살지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진행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e lives in, 그죠? 서울이라고 쓰시면 얘는 지금 서울을 떠나서 살아본 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만 원래는 그죠?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디 살아요? 그죠? 대학에 와서 그죠?
현재 서울이라고 하는 구조에 살고 있고 특별히 시간 부사인 now까지가 동반이 되면 이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라는 것과 현재 진행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그죠? 현재 진행형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이 순간, 그죠?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는 하나의 강조 구문 형태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현재 진행형은 우리가 보통 동사에 ing를 붙이고 그리고 비동사를 포함한 형태로 가지고 있죠. 그죠? 네, 이게 바로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always, 그 다음에 every day, in the morning, at night, twice a week, in general, as a rule 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현재라고 하는 아이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은 몇 도씨에 끓죠? 100도씨에 끓죠. 그럼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변함없는 진리죠. 그죠? Water boils at 100 그죠? 셀시어스라 되어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도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것도 역시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중2 과정에서 네, 요게 등장을 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쓰는 또 하나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떨 때 쓴다고 배우셨죠 여러분들? 요거였죠. 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그죠? 아무리 주절이 미래라고 하는 형태로 의미가 쓰이더라도 그죠? 그 시간 조건절에서는 반드시 뭐로?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자, 보세요. I will 이렇게 되어 있고 start when she will come back 이라고 쓰죠. 내가 그녀가 돌아올 때 나는 그것을 할 거야. 그죠? 나는 시작을 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구문으로 끊어보면 이제 앞으로 저랑도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접속사 플러스 완벽한 주어 동사 그죠? 요걸 하나로 잡으면 자동사가 되겠죠. 그죠? 완벽한 문장이죠. 일형식이야. 그럼 접속사 플러스 완벽한 문장이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절이라고 불러. 절. 근데 특별히 이 절이 앞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완벽한 자동사의 구조로 들어왔으면 결국 여기서의 이 역할은 구문상에 아무런 역할이 없죠. 이럴 때 우리는 이 아이를 그죠? 구문으로는 부사절이라고 불러. 이렇게. 근데 특별히 앞쪽에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죠? 시간 부사절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죠? 그럼 어떤 원칙이 있다고요? 시간 부사절에서는 주절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죠? 이 주절 안에 속해져 있는 이 부사절은 will이라고 쓸 수가 없어서 현재로 쓴다 이렇게 나타냈던 거가 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것도 암기를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살펴보면 I will not 그 다음에 go 자, 캠핑 그 다음에 if it will rain tomorrow 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 분명히 그죠? 뭐라 되어 있냐면 보세요. 자, 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그죠? 이게 동사죠. 그죠? 뭐 하러 가지 않는다. 그죠? 나는 캠핑하러 가지 않아요. 그죠? go ing 뭐 하러 가다. if가 이렇게 묶어지면 그죠? 완벽한 문장과 그죠? 구문이 나눠지겠죠. 역시 if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고 뒤에 그죠? 비인칭 주어 형태인 그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시간 부사절이 이렇게 있으면 얘 역시 일형식의 완전한 동사 그죠? 그러면 역시 얘를 무슨 절? 부사절. 근데 앞쪽에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죠?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불러? 조건의 부사절. 그럼 어떤 문법이 있다? 앞쪽에 주절이 미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건절 안에도 그죠? 미래가 있으면 우리는 문법에서는 이 아이는 무슨 취급으로 간다? 현재 동사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 무조건 will이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 시간과 그죠? 조건의 부사절 안에 will이라는 아이를 주절의 will과 연결이 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will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 절이 아니에요. 시간의 부사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연결을 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사절과 형용사절에서는 그죠? 이게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사절에서만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아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절은 해당되는 접속사 플러스 완벽한 1형식부터 5형식에 걸려있는 문장의 구조의 덩어리를 하나의 절이라고 하고 절이라고 해. 특별히 이러한 절이라고 하는 아이의 역할이 그죠? 명사자리, 즉 명사의 기능이라고 하면 명사절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이런 아이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죠? 이번에는 특정한 주어, 목적어, 보호가 아니라, 그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능력을 하면, 그죠? 형용사절이라고 하고, 역시 구문상의 특징 중에, 그죠? 부사절이라는 이 구조를 없애더라도 이미 남아있는 문장이 주절이 완벽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걔를 부사절이라고 불러. 근데 특별히 우리가 명사절에서는 그죠? 해당되는 접속사가 정해져 있거든요.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대절이라고 불리고, 두 번째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whether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또 if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문사절, 그죠? 왜 죽었는지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의문사절. 이런 것들이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은 일반적으로 동격이라고 하는 아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죠? 대절이라고 하는 아이 또는 whether이라고 하는 아이도 형용사절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부사절은 여러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테고리를 시간, 이유, 조건, 그죠? 보통은 양보, 그죠? 요런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요 내용을 그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보죠, 그러면. 예문 보시면 I don't know when she will arrive 라는 문장 구조가 있으면, 자, when부터 이렇게 묶어보세요. 그 만약에 얘가 부사절이라고 한다면, 그죠? know라는 아이는 타동사거든요? 그럼 이 문장은 깨져버리잖아. 왜? 부사절은 문장의 구성 성분이 아니야. 근데 know는 타동사야. 근데 know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그죠? 들어와. 그럼 이때 when은, 그죠? 무조건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이라는 얘기예요. 기준은 누구야? when이 있다라고 해서 부사절이 되는 게 아니라 동사의 구문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명사절이니까 I don't know when she will arrive 이렇게 들어와도 된다고요. Tell me the time when you will return 이라고 되어 있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관계 부사라고 하는 아이들도 거의 다 형용사의 절로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보통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우리가 추가하면, 그죠? 관계 부사인 형태인 when, where, 그 다음에 why, how라고 하는 아이가 있겠죠. 그죠? 네. 요런 기능. 근데 the way, how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I wonder if he will come to the party. 그죠? 역시 wonder이라고 하는 타동사 구조가 있고, 뒤에 if가 조건절이라면 역시 동사의 구조가 깨지죠. 왜? whether는 뭐니까? 타동사니까. 그래서 이때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will이 들어와도, 그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현재는 여기까지 되셨고, 이제 과거라는 걸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 자, 과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리는 이 그림을 이해를 조금만 해보세요. 자, 영어에 있어서 과거라고 하는 건 반드시 기준이 현재고요. 현재에서, 그죠? 가까운 과거든, 먼 과거든, 그죠? 엄청나게 옛날 옛적이든 우리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든 현재라고 하는 기준에서, 그죠? 그 뒷공간으로 날아가는 것들은 싹 다 과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제도 과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먼, 그죠? last year, 그죠? 작년도 과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1900, 그죠? 네, 80년도 과거고, 그 다음에 그죠? 제 할아버지가 태어난, 그죠? 네, in 언제, 그죠? 뭐 99, 60년, 그죠? 또 내가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이런 것들은 다 과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는 기준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아닌 값들이 과거야. 그럼 우리가 시험 영어에서는 과거 동사냐 현재 동사냐라는 것들을, 그죠?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시간에 해당되는 정확한 시간 부사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솔루션은 뭐야? 정확하게 동사 파트가 언더라인 쳐 있든 동사 파트가 시험 문제가 들어오면
언제나 시제가 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서 해당되는 시간 부사어구를 철저하게 인지하시면서 연결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재표 보면 어제, then, 그죠? 그때, at that time, 대표적인 과거입니다. those days, 그죠? 과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대 플러스 ago, 그죠? 5 years ago. 그 다음에 last 다음에 그죠? year, 그죠? last summer 이런 것들 마찬가지. in 다음에 그죠? 정확히 1980년. just now, 그죠? 이것도 과거입니다, 여러분들. the other day, 그죠? 요전날 과거. when I was young, 그죠? 이런 게 보이면 무조건 시제는 뭘로 표현하자? 과거로 표현하자, 이렇게. 아시겠죠? He died 3 years ago. I met her last night. 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She often told a lie. Her parents. 이거는 과거의 일종의 습관입니다. 네, 쓸 수 있고요. 시간 부사가 없더라도 독해에서는 그죠? 이건 습관이었구나. 지금은 안 하는 거야. 그죠? 역사적 사실. Columbus discovered in America. 그죠? 실제로 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안 했다라는 그죠? 여러 가지 내용은 있겠지만 이 문장에서는 1492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과거 시간대를 통해서 그죠? discover 아니라 discovered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에 미래는 여러분들 네, 뭐 똑같아요. 시간 부사가 네, 미래 형태가 들어오는 것들을 찾아서 네,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얘를 보통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들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두 번째 be going to 동사 원형 그죠? 그 다음에 be 플러스 ing 쓰십시오도 얘는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미래를 쓰는 i가 갖고 있는 표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화체 같은 경우는 그죠? will이라는 i와 보통 shall이라고 하는 i를 그죠? 네, 똑같은 형태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i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역시 뒤에는 정확하게 뭐가 나오셔야 돼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구가 정확하게 등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 기초 갖고 있는 친구들은 요거는 여러분 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게 하나가 바로 will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가다라는 뜻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미래 대용어구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과 내용인데 보세요. 일단 첫 번째 be going to 그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너 오늘 밤 뭐 할 거니? Is it going to rain tomorrow? 내일 비 올 것 같네. 요거 미래 대용어고 be about to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동사 원형입니다, 여러분들. be about to do. 네, 어떻게 쓴다고? be about to do. 네, be about to do. 자, 이거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자, 그 비행기는 이제 막 그죠? 이륙 떠나려고 합니다. 네, 그 얘기고요. 자, 우리 B2용법도 있죠. B2용법. B2용법에 예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정.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그는 to come here tonight 이렇게. 그는 여기에 오늘 밤 올 예정이에요 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B2용법에 여러분들 뜻이 많은데요. 예정, 가능, 운명, 그 다음에 의도, 의무, 그죠? 그래서 보통 B2용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I의 뜻이 예정, 또는 가능, 운명, 의도, 의무, 그죠? 네, 얘가 우느니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be 다음에 due to도 있죠. 이건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train isn't due to arrive in 5 minutes. 5분 안에 그죠? 기차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e supposed to도 역시 미래 형태를 나타내는 거야.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be likely to do.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로 대용어구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등장하는 요거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투부정사의 어떤 수거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be going to do, be about to do, be to 동사원형, be due to 동사원형, be supposed to 동사원형, be likely to 동사원형. 네, 다 동사원형이 붙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네,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하실 일은 현재 완료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중2 때 뭐 배우시냐면 여러분 요거 배우죠. 자, 현재 완료라고 해서 have 또는 has 플러스 pp라고 하는 요 구문이 그죠? 일단은 중학교 단계는 해석을 많이 배우죠, 여러분들. 그죠? 어떤 해석? 그죠? 경험. 두 번째 결과. 세 번째 완료. 그죠? 네 번째는 여러분들 뭐야? 그죠? 경험, 그 다음에 결과, 완료, 그 다음에 그죠? 계속 이렇게 배우죠, 여러분들. 그래서 각각의 뜻이 그냥 보통 현재 완료가 그죠? 경험, 결과, 완료, 계속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요 내용은 다 알아. 근데 실제로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배우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우리 현재 완료라는 아예 정확한 개념 있죠. 네, 그걸 먼저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네, 칠판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플러스 pp 또는 이렇게 has 플러스 pp라고 하는 요 시간대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떻게 기억하자면 일단은 기준점을 반드시 현재를 잡으세요. 그럼 당연히 이쪽은 어디겠죠, 여러분들? 과거겠죠. 근데 정확하게 과거 동사라면 이렇게 나가서 요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게 과거 동사야. 이게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가 언제적인 얘기인지. 근데 현재 완료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요때 시간대가 언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재 완료는 과거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시간대가 없어요. 네. 이때가 언젠지를 몰라요. 근데 요게 현재까지 뭔가가 그죠? 이 기능이 잡혀 있는 것들을 다 완료라고 해요. 그래서 완료라는 개념 자체가 뭐 끝났다라는 개념 자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죠? 뭔가 이렇게 쭉 연결되고 그죠?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는데 그 지점이 그죠? 현재까지 이른다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자, 너 그죠? 내가 친구 사진을 봤어. 여친 사진을 보다가 you were so prett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자친구가 그죠? 영어를 잘하는 아이라면 그죠?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You were so pretty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해야 돼. 정상적인 영어를 충실히 하시는 분이라면. 왜? 과거 동사 갖고 있는 원래 뜻은 뭐야? 그죠? 였다가 아니잖아. 그죠? 영어적인 개념은 얘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죠? 이거는 안 예쁘다는 얘기잖아. 지금은. 그죠? 과거에는 예뻤는데 지금은. 그죠? 그래서 우리 영어라고 하는 개념은 자, 과거에 대한 얘기지만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연관이 있다라는 개념에서의 그죠? 완료라고 하는 형태의 의미를 많이 써. 회화체에서. 근데 특별히 지금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는 현재 완료라는 형태에서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료라는 개념이 그죠? 경험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죠? 갔었다라는 게 아니라 갔다 완 적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에 대한 가치예요. 결과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하던 일이 지금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것. 그리고 그죠? 계속이라는 건 과거부터 하던 일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 완료라는 개념은 과거부터 하던 일이 지금의 스탑 끝났다라는 것. 이런 개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여러분들? 네, 완료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의 가장 큰 개념은 여러분들이 과거라는 정확한 시간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거라고 하는 시간대에서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뭔가가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공부 방법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완료 시제와 같이 쓰이는 거 just, already, yet 같은 것들은 보통 현재 완료에서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럼 I have just finished the work는 그죠?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겠어요? 나는 지금 막 끝냈다. 그죠? 완료겠죠? He hasn't already arrived started. 그죠? 그는 이미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뭔가를 계속 하고 있겠죠. 그죠? I have not passed my driving test yet. 난 아직 뭐 하지 못했어요? 그죠? 아직 그죠? 지금에는 그죠? 못 땄죠. 그죠? 네, 그런 것들. Have you ever seen UFO before? 그죠? 너 UFO 본 적 있느냐? 경험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 대한 얘기부터 지금까지 얘기해요. I have never met her. 그죠? 나는 걔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여러분들 중2 때 뭘 배우냐면, 그죠? He has been to, 그 다음에 USA라고 하죠. 그죠? 네. 걔는 어디 가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라 했을 때 이렇게 쓰지만, he has, 그 다음에 gone to the USA라고 쓰게 되면, 얘는 가버렸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미 가버린 거고, 지금 여기 없는 거고, been to는 현재 지금, 그죠? 갔다 와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계열로 봤을 때는 미국에 갔다 온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계열로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 네, 그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는 계열이 요거예요. 요거. 네.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네, 어떤 계열이냐면, 제가 잘못 껐네요. 네. 자, 시험 영어에서는 이 계속이라고 하는 계열이 가장 사실 많이 나요. 여러분들. 네. 계속이라는 계열은 그죠? 해당되는 시간 부사를 정확히 보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떤 시제가 연결되어질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so far 지금까지 자 up to now 그죠? 지금까지 until now 그죠? 지금까지 자 for 동안에 그죠? 또는 since 그죠? 가장 많이 나죠 여러분들. 네. 1등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동사를 취한다? 그죠? have 플러스 pp 또는 has 플러스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 동사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 시간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재 완료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능들을 한 번 더 이 시간에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보세요. I have studied English so far. 난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I have lived in Seoul for 5 years. 그죠? 난 5년 동안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럼 지금이 어디 살아요? 서울에 살고 있죠. 그죠? 반면에 I live in Seoul for 5 years는 그죠? 동사가 과거니까 그죠? for는 현재도 그죠? 현재 완료도 되고 과거도 되네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실 게 바로 이거죠. 그죠? for the last 그 다음에 기간 그죠? last 대신에 past 쓰셔도 되고요. for 대신에 그죠? over 쓰셔도 되고 during 써도 되고 그죠? in 쓰셔도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뜻이 뭐냐면 과거가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그죠?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이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역시 대표적으로 현재 완료를 데리고 오는 뭐다? 그죠? 시간 부사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since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얘만 따로 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I have lost my watch. 그죠? 나는 지금 딱 보니까 watch이 없어진 거야. I lost watch my and I don't have it now. 그죠? 지금 없죠. 그죠?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본적인 완료라는 시제. 자, 완료라는 시제 여러분들 뭐예요? 다시 정리하면 결국 완료는 뭐죠? 완료라고 하는 이 시간대는 네. 죄송합니다. 완료라고 하는 시간대는 자, 과거라고 하는 특정 지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죠? 과거라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시간대부터 그죠? 지금까지 쭉 계속하고 있는 것. 계속적인 용법. 자, 과거에서 뭔가 일어나서 쭉 해오던 것들이 지금 끝나는 것. 완료적인 용법. 자, 과거에 해본 거야. 그죠? 해봤어. 그죠? 그게 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죠? 경험적인 것. 또는 과거에 했던 것들이 지금 저기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 것. 결과적인 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해석이고요. 그래서 현재 완료를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구나 라는 개념으로 기억하시는 게 편하고요. 네, 이게 편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시험 영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아까 봐줬던 그죠? 시간 부사어구들
현재 완료를 그저 데리고 나오는 시간 부사들을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서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since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실 건 이 since라고 하는 아이가 접속사 구문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우리 얘를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유가 아니라 only 지금 시간 부사절로만 쓸 거예요. 자, 뭐로 쓰겠다고? 시간 부사절. 자, 전치사는 그죠? 뒤쪽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오죠? 그죠? 전치사니까 명사의 구조가 들어오겠죠. 자, 반면에 접속사는 뒤에 무슨 거 들어오죠? 완벽한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하는 문장 구문이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능을 담당하시면 되냐면 since라고 하는 이 아이가 have 플러스 pp 또는 has 플러스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간 부사와 같은 논리의 구조를 지닐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이렇게 since가 들어오면 자, since라고 하는 건 그죠? 특정한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뜻이에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현재고 have 플러스 pp라고 하는 요 현재 완료는 정확하게 이 과거가 언젠지를 모른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누가 있으면 since라는 아이가 있으면 정확한 과거 시점부터 그죠? 언제까지? 지금이라고 하는 요 내용까지를 연결해주는 그죠? 브릿지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 have 플러스 pp 또는 has 플러스 pp는 정확하게 과거가 언젠지를 몰라요. 근데 누가 있다면? since가 있다면 이 아이의 정확한 기능어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접속사를 쓸 때는 since라는 아이가 그죠? 뒤쪽에 완벽한 주어 플러스 1형식부터 5형식의 완벽한 문장이 들어올 건데 여기 등장하는 이 동사는 무조건 다 과거 동사예요. 자, 무슨 동사라고? 과거 동사예요. 자, 반면에 얘가 그저 전치사라면 정확하게 여기는 뒤에는 과거 시점이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오겠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시험 영어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He has been ill since last year. 그죠? 여기가 last year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언제부터? 지난 작년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죠? 뭐 하고 있다? 아프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 접수 한번 보죠. 자, I have lived here since I was born. 그죠? 내가 언제? 여기가 when I was born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야.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쭉 여기에 살고 있다며. 그죠? 그러면 since 과거동사 have 플러스 bp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he has been ill for 2 years. for는 since와는 달라요. 현재 완료를 쓸 수 있지만 for는 정확하게 기간, 과거 시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간을 쓰셔야 돼. 기간과 과거 시점이 뭐냐면 그럼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요 때는 2010 몇 년도죠? 네, 17년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때가 2015년도예요. 그죠? 그럼 since를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 그죠? since in 쓸 필요는 없죠. 어차피 접속 전치사니까. since 2015. 그러면 환산이 되겠죠. 지금이 언제니까? 2017년이니까. 근데 for를 쓸 거면 2015를 쓰지 말고 여기에 대한 그죠? 2년을 이렇게 쓰라고요. for는 이렇게. 그죠? for 2 years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since는 절대로 2 years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내용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절이 만약에 혹시 비인칭 주어가 올 때는 네, 현재 완료라는 아이도 되겠지만 현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It is 3 years since I came to Seoul이라 되어 있죠.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건 그죠? 우리 비인칭 주어 시간이잖아. 시간일 때는 충분히 현재 완료와 현재 동사를 혼용해서 써도 됩니다. 어디일 때? since라고 하는 구문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죠? 제가 아까 약간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나는 가본 적이 있다. I have been to. 그죠? I have been to. I have never been to. 그죠? 제주도 요즘 이렇게 안 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완료는, 그죠? 갔다 온 적이 있다. I have been to. 네, 가버렸다. 결과적인 용법이죠. I have gone to. 그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시험 영어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시험 영어를. 자, 시험령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자, have 플러스 pp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확한 과거 시점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과거 동사지 have 플러스 pp라고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I have seen Mary a week ago. 여기서 분명히 그죠? 정확한 과거 시점이 뭐로 들어왔죠, 여러분들? 일주일 전으로 들어왔죠? 얘는 현재 완료가 아닙니다. 그죠? 과거로 쓰셔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when I was, 그죠? when I was도 정확한 과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when have you seen the movie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안 돼요, 이런 거. just now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현재 완료까지 일단 보셨고, 현재 완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재 완료와 과거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왜? 둘은 일치하는 지점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요걸 하나 써볼 텐데, 자, 여기가 여러분들 과거고, 여기가 현재 완료예요. 이렇게. 그러면 과거와 현재 완료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점이 없어요. 겹치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완료는 절대로 매치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시험 영어 갈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한 문장 내에서, 그죠? 특별히 접속사나 또는 관계사의 도움을 받아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갈 때 절대로 과거 동사와 have 플러스 pp는 그죠? 같은 논리상의 동등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영어 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had 플러스 pp라는 걸 한번 보고 갑시다. 네. 자,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못하는 거 나왔네. 자, 일단 had 플러스 pp는 여러분들 우리 영어에 이름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대과거라고 하는 것. 저는 아예 그냥 더 과거라고 합니다. 더 과거. 과거보다 더 같다고 이렇게. 왜? 내 맘이니까. 그죠? 이해만 하면 되니까. 또 하나는 과거 완료가 있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죠? 죽어납니다. 왜? 해석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 국어에도 뭐뭐 썼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과거 완료 해석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죠. 왜냐면 해석으로 배우게 되면 시제는 굉장히 오해가 날 확률이 높아요. 왜?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시제는 그죠? 구문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요것도 잘 잡아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그죠? 대과거라고 하는 아이의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반드시 과거가 되셔야 돼요. 과거보다 이전의 상태는 바로 다 대과거라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잠깐 여기가 현재라고 해볼게. 그죠? 그러면 현재에서 요 지점을 우리가 과거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와도 얘는 과거예요. 근데 조금 더 멀리 가볼까? 조금 더 멀리 가볼까? 조금 더 멀리 가볼까? 조금 더 멀리 가볼까? 됐죠? 이때부터 수험생들이 헷갈려 합니다. 보세요. 기준이 지금 과거라면, 그죠? 과거 이전의 얘기들은 다 had 플러스 pp라는 대각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기준이 현재면, 그죠? 여기도 뭐고? 과거고요.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고, 얘가 과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죠? 시제라고 하는 아이들은 다 달라요. 아시겠죠? 뭐 당군 할아버지 얘기는 정말 옛날 얘기니까, 그죠? 과거 완료, 뭐 대과거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 개념 아니야. 대과거가 되려면 반드시 기준 동사가 뭐가 돼 있어야 돼? 그죠? 과거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문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구문에 대한 아이디어 없이 시제를 배우기 시작하면 해석으로 빠지고, 해석으로 빠지다 보면 궁극적으로 대과거랑 과거 구분 자체가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냥 독해 번역할 때는 그냥 헤드 플러스 pp구나 라고 하겠지만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는 전혀 못 알아봅니다. 시험 용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꼭 요 시간은 기억을 하세요. 대과거의 기준은 뭐고? 과거고. 아무리 오래전 얘기를 하더라도 기준이 지금이면 걔는 과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대과거 먼저 보고 갈까? 여러분들 자, 보자. 여기 보죠. 자, 예문이 이렇게 돼 있죠. I lost the watch. 제가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볼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험 영어에서 본다면 얘를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 그죠? 그러면 뭘 보라고? 접속사 형태나 관계사가 들어와 있죠. 그죠? 접속사 형태나 관계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반드시 관계사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하나가 더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얘가 기준 동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100%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들어오겠죠? 그죠? has, but가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has, but는 절대로 기준 동사가 과거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 이게 had, but가 됐는지에 대한 그죠? 시간대를 따져서 이게 but인지 had, but인지를 구분하는 시험이 아니라 항상 우리 편입이나 특례에서는 이렇게 오답으로 나요. 그래서 현재 완료가 보이면 기준 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구문에서 본다면 반드시 뭐가 되셔야 돼? 그죠? 현재가 되셔야 돼. 이거를 had, bought 쪽으로 역이용해 볼게. 잘 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죠? 이번엔 lost가 아니라, 그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현재 동사로 갑시다. 근데 여기 뒤에 뭐가 있어? had, bought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역시 안 돼요. 과거 완료의 기준은 과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 동사가 과거 동사로 돼 있어야 돼. 이렇게 현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had 플러스 pp가 오려면 이 자리는 틀린 거예요. 시험 영어에서. 얘를 써라는 얘기야. 완료 형태에서. 아시겠죠? 그거가 달라진다라는 것. 그리고 해석상의 요점은 자,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거가 과거고, 그리고 had bought는 과거 완료냐 또는 대과거냐를 따질 거잖아. 그죠? 지금. 그죠? 근데 대과거 요거는 시간상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상이 그죠? 과거의 정확한 시간대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다 대과거예요. 그죠? 그럼 삼촌이 나에게 그죠? 잃어버릴 시간보다 그 시계를 먼저 사줬겠죠. 그죠? 그런 개념은 다 대과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과거 완료 설명드릴게요. 자, 완료라고 하는 계열도 여러분들 같은 개념인데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기준이 역시 과거고요. 이 대과거가 되겠죠, 여기가. 그죠? 그러면 역시 이때가 언젠지 몰라요. 근데 언제까지? 그죠? 과거까지에 대한 i가 들어오는 경우가 바로 had 플러스 pp라고 하는 이름의 과거 완료고, 역시 이럴 때 똑같아요. 과거 시점까지 계속. 자, 과거 시점까지의 경험. 자, 과거 시점까지의 완료. 과거 시점까지의 결과.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여러분들 had 플러스 pp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이름을 지어주고, 이 이름이 바로 뭐야, 여러분들? 그죠? 현재 완료처럼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개념이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현재 완료는 정확지 않은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내용. 과거 완료는 정확지 않은 대과거의 시점부터 언제까지? 과거까지에 대한 내용. 그죠? 그거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볼까? I had finished my breakfast when he came. 그죠? 그럼 when he came이 언제야? when he came은 여기란 말이야. when he came 이렇게. 그가 왔을 때니까. 그죠? 근데 언제부터? 적어도 그가 오기 전부터 계속 뭐나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밥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바로 과거 완료라고요. 그죠? I had never seen a tiger till I visited you. 그죠? 과거라고요. 언제까지? till I visited. 과거잖아요. 그죠? 내가 동물원을 방문할 때까지는 나는 타이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전 얘기잖아.
여태까지, 그죠? 경험. 그다음에 I had lived there for 10 years when the war broke out, 그죠? The war, 그죠? 전쟁이 발발하기, 그죠? 할 때까지 나는 계속 여기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살고 있었다고요. 그죠? 가능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내가, 그죠? I had lost watch when I left on train, 그죠? 기차가 떠났을 때 나는 뭐를 플랫폼에다가, 그죠? 뭐를 놔두고 왔어? 또는 그 뭐죠? 역 화장실에다가 시계를 풀어놓고 온 걸 알게 됐어. 이런 게 바로 과거 완료죠. 그래서 기준이 언제야? 과거라고 하는 시간대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대과거의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과거까지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간대죠. 이게 바로 과거 완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는 일단 같은 해석상의 개념이지만 시간대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 대과거라는 건 그죠? 정확하게 과거보다 이전에 대한 얘기라는 것,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는 저랑 하나 더 배우실 게 바로 이제 미래 완료인데요. 네, 다 왔네요. 자, 똑같이 한번 제가 또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이 선을.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현재예요. 그리고 여기가 정확한 미래 시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미래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그저 표현하는 이 구조 또는 미래 대용어구를 통해서 미래를 표현하는 개념은 정확하게 뒤쪽에 뭐가 있다 그랬지? 그죠? 미래 시점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자, 나는 요때만 뭐 할 거야. 그죠? 요때 일을 끝낼 거야. 요때만 뭘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 특정한 미래라고 하는 아이야. 역시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아이디어만 잡혀져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미래 완료는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예요. 자, 현재라고 하는 요 아이가 역시 기준 어지 미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까지 첫 번째 뭐 경험, 두 번째 뭐 미래 특정한 지점까지 결과가 미치고, 미래 특정한 지점까지 했을 때 딱 일이 끝나고, 미래 특정한 지점까지 그죠? 뭔가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거야. 요럴 때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냐면 will, have, pp라는 아이 형태로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그죠? 내년에 이맘때쯤에 뭐 할 거냐면 이제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그만둘 거야. 그죠? 한다면 지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죠? 또는 올해 7월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올해 12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년 몇 월, 지금 그죠? 4월이죠. 내년 4월에 대한 얘기만 할 때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내년 4월까지는 쭉 애들을 가르치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올해 7월도 해당이 되고 12월도 해당이 돼. 내년 1월도 해당이 되고, 그죠? 근데 마치는 지점이 내년 4월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뭔가를 쭉 연결된다라는 개념은 will have pp를 쓰는 거고, 단지 그때만 미래의 특정한 지점만 얘기를 할 때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쓰는 거고, 그죠? 그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죠, 여러분. 예문. He will have finished the work by next week. 그죠? 다음 주까지 뭐 할 거라고? 이 일을 끝낼 거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마지노선이 언제, 여러분들? 그죠? 다음 주까지라고. 그러니까 뭐 내일 뭔가 끝내도 되고요. 내일 모레 끝내도 돼. 그냥 다음 주까지만 끝내면 돼. 그런 개념 will have pp. If he visit LA again, 그죠? 걔가 LA를 다시 간다면 he will have been there, 그죠? 3 times, 그죠? 3번 정도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딱 3번, 그죠? 갈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죠? 그쯤 되면 그렇게 될 거란 얘기고요. I will have lived here for 20 years by next month가 되어 있죠. 그죠? 역시 내년 한 달만 더 있으면, 그죠? 내가 여기에 산지 몇 년째 된다고요? 20년째 된다고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때 쭉 누적이죠. 그죠? I will have gone on a trip by time you come. 그죠? 네가 올 때쯤이면 나는 여행을 가버렸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그런 개념이 바로 미래 완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진행 시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진행 시제는 여러분들 뭐 쉬운 얘기로 했을 때 특정한 시간대에 대한 동작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한 시간대에 대한 동작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어떻게 쓰냐면 네, 이렇게 쓰죠. 어떻게 쓰기는. 네, 보세요. 자,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이렇게 동사의 ing라고 하는 형태로 썼어요. 이렇게. 만약에 얘가 자동사 계열이라면 또는 타동사 계열이라면 뒤쪽에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를 쓰시고, 네, 없으시면 여기가 눌렸네요. 그죠? 네, 쓰시면 돼요. 자, 예문 보면 He is studying hard 그 다음에 right now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He is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얘를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보면 얘가 이렇게 동사라서 진행 형태로 들어오는 게 맞죠. 그죠? 지금이니까. 그럼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죠. 근데 어느 친구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뭐냐면 우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명사 구라는 거를 배울 거고 또는 이렇게 뭐 보호라는 것들을 이미 배웠잖아.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요걸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동명사 구고 그리고 이거 보호가 되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럼 보호가 뭐죠? 보호는 얘는 일단 특별히 주격 보호잖아. 그죠? 그러면 주어랑 그 대상이 이퀄이 돼야 되는데 그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왜?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주체가 되는 거지 그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퀄 대상은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보호가 아니라 얘는 진행 형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헷갈리면, 구문상이 헷갈리면 주어를 잡아서 뒤에 있는 아이랑 이퀄하게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런 개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가 가까운 미래를 대용한다라는 얘기도 잠깐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We are visiting New York next month. 그죠? 미래 시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BING는 가까운 미래로 썼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과거 진행 역시 미래 진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특정한 과거 시점 보세요. I was calling Mary when he came. 그가 왔을 때 나는 뭐 하고 있었다? 전화하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미래 진행도 자, he will be waiting the airport when you arrive. 그죠? 너가 뭐 할 때? 이건 미래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너가 도착할 때 난 아마 너 거기서 공항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 정도의 미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냐고요? 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요 미래 진행형은 요거는 좀 기억을 좀 해볼까 우리? 시험 영어니까. 자, 여기 파트는 여러분들 특별히 진행형을 쓸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be 플러스 이렇게 ing라고 하는 형태를 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네. 특정한 시간대, 그죠? 특정한 시간대, 자, 동작이라는 것을, 그죠? 특정한 시간대 동작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기능어구가 바로 be 플러스 ing잖아. 근데 우리가 동사들 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의 그죠?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닮다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be 플러스 ing라는 아이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쓰더라도 어색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건, 자, 뭐, 어떤 가지다라는 의미, 그죠? 또는 뭐, 그렇게 보인다라는 의미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절대로 진행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I'm having a car 라고 되어 있을 때, have라고 하는 뜻이 지금 먹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지다라는 뜻이라면, 특정한 동작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가지다라는 말 자체를,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펜을 들고 있는 거야. 이건 들고 있는 거지 가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 값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자, 대신에 이제 have라고 하는 동사가 먹다라는 뜻을 쓸 때는, 그죠? 충분히 동작의 형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해를 잘 못하는 거가 요건데, 여기 보세요. 제가 완료 시제라는 걸 한번 변형을 시켜볼게. 자, I am
그 다음에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teaching, 자, English for, 이거 못 쓰겠네, 그죠?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네, 보세요. 지금 안 되겠군요. 보세요. 자, 보세요. 요겁니다. 보세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I am 요거죠. 자,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영어를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문법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뭐가 집어넣을 거냐면 for 10 years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10년 동안, 그죠? 그러면 요 아이를 뭐 해야 돼? 완료 시제로 쓰셔야 돼. 완료 시제로 have pp로. 자, 한번 써보자. 일단 have는 have를 빼시고요. 그리고 pp는 비동사, 동사에서 온 거니까 m의 비동사를 빼세요. 이렇게. 그리고 teaching은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요 문장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I have been teaching. 그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겠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경험, 결과, 완료, 계속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 특정한 그 시간대에, 그죠? 네, 강조 폼을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I have been teaching for 10 years now. 그죠? 10 years 하면 10년 동안 지금 현재 열심히 뭐 하고 있죠? 네, 수업을 하고 있죠. I had been reading for 2 hours till he came. 그가 오기 전까지 약 2시간 동안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다고요. 이제 미래 완료 진행. I will have been teaching English for 10 years by next year. 그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나는 정확하게 10년 동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은 진행형에다가 완료 동사를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진행 형태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그죠? have plus pp, had plus pp, will have pp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시험 영어야. 자, 봐봐. 자,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여러분 요겁니다.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I think, 여기는 목적절을 이끄는 대절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That he works hard. 이렇게 들어왔죠. 자, 구문 잠깐 볼까? 자, 얘도 동사고요. 그죠? 얘도 동사예요. 근데 지금 접속사 이 대절이라고 하는 이 아이 때문에 한 문장의 동사가 지금 2개가 들어왔죠. 그러면 동사 파트에서 논리성의 일치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얘기야. 즉 보면 나는 지금 생각합니다. 대절이라고. 그럼 여기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이거 들어와도 돼요. 시간 부사가 없더라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거 들어와도 돼요. 과거 들어와도 돼요. 열심히 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또는 이거 들어와도 돼요. 그죠? 나는 열심히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즉 앞에가 현재 동사면, 그죠? 대절에 걸릴 수 있는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동사의 시제는, 그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뭐만 못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그죠? had 플러스 worked는 못 들어와요, 절대로. 아시겠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 had worked의 기준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지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 그죠? 과거가 돼야 된다라는 것. 그거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적응해 볼까?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집어넣을 거냐면 제가 thought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thought는 지금 무슨 동사죠? 그죠? think의 과거 동사죠. 자, 그러면 들어올 수 있을까? works 못 들어오겠죠. 그죠? 네, 이건 못 들어와. 얘 들어올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못 들어와. 현재 완료는 과거 동사랑 교점이 없어요. 얘는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얘 들어올 수가? 못 들어와. 얘 들어올 수 있지, 이렇게. 근데 will 대신에 would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쪽이 과거 동사면, 그죠? 같은 논리성을 지니는 또 다른 형태의 동사의 구조에는 절대로 현재나 현재 완료나 미래는 못 들어옵니다. 당연히 미래 완료도 못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거들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용에서 시제 일치 예외가 있어요. 보세요. 뭔 얘기냐면 일반적인 진리나 현재 습관은 언제나 현재로 씁니다. 자 보세요. We learn that light travel through space much faster than sound라 되어 있죠. 여기 분명히 대절이라는 아이를 이용해서 앞쪽거의 주어는 과거 동사가 들어왔어. 근데 뒤쪽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빛이 travels 한다가 들어오죠. 왜? 여기가 과거 동사가 들어오면 지금은 아니란 얘기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도 지금 he told me that 과거지만 he gets up. 이건 항상 그렇게 일어난다는 얘기. He told me this morning that the question is still unsettled. 그죠? 역시 현재에도 미치는 영향일 때. 역사적인 사실 보세요. The teacher said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년. 이미 말하는 시점보다 그죠? 지금 한국 전쟁이 발발한 시점이 훨씬 더 전이지만 그죠? 뭘로? 헤드 플러스 pp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시제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여러분들 일단은 중학교 수준으로 본다면 그 pp라고 하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변화 형태 있죠. 그래서 AAA형, ABA형, A 그 다음에 BC형,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외우시고 기초부터는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이제 제 요 수업을 통해서 뭘 기억하냐면 시험 영어에서 어떻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과거 동사 미래를 물어보는지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건 동사, 그리고 동사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시제 일치. 그래서 언제나 저는 시제를 시제 일치라고 가르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일단은 시제는 시간 부사와의 일치예요. 그죠? 두 번째는 완료 시제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죠? 기준 동사와의 일치 문제야. 논리성의 문제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시 복습해 주시고 네, 문제를 역시 충실히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 4강은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